우리나라의 지난 9월 경상수지가 수출 호조세 속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무역수지도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6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는데요. 이면에는 품목 편중이라는 현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해법,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제수지와 무역수지에 대해서 이 한국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개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네. 설명을 해주시죠. 예, 국제수지는 뭐 간단히 이야기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주고받은 외화 금액의 차이입니다. 예. 여기에는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 따르는 경상거래, 그런 경상거래에 따르는 외화 지급과 수입이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또 자본거래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경상수지라는 것은 국제수지 중에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 이르는 그런 어떤 외화의 지급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경상수지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997년도에 1997년 그 외환위기 바로 직전 해죠. 그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가 238억 불이 났습니다.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는 외환위기에 연결됐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9월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출 호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9월의 국제수지 한번 요약해 주시죠. 국제수지는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9월 경상수지 흑자는 122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고요. 예.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예. 그러니까 8월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1월에서 9월까지 누적으로는 617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큰 폭의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 덕분입니다. 상품 수출과 수입을 나타내는 상품 수지 부분에서만 보면은 예. 150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서비스 수지는 항상 우리가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예. 200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9월 한 달 동안의 서비스 수지 적자는 29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연간으로는 24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작년보다 한 100억 불 가량을 늘어난 것입니다. 적자가 는 거죠. 적자가 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같이 이제 서비스 수지가 급증하게 되는 서비스 수지 적자가 급증하게 되는 것은 여행 서비스 수지 적자 때문입니다. 여행이요? 예, 예. 그래서 여행 서비스 수지는 9월에 13억 1천만 달러, 연간으로는 122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 수지가 이렇게 이제 큰 적자를 보게 된 배경은 뭐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뭐 안 들어오고 있다는 그것에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예.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의 씀씀이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죠. 예. 특히 다음 달에 발표될 10월 달 여행 수지는 10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더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더욱더 이제 이게 적자가 더 악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효자 노릇한 게 운송 서비스와 건설 수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송 수지 같은 경우에 2016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보았는데 금년에도 이런 적자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9월까지 34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 운송 수지가 2012년만 하더라도 거의 100억 불을 우리가 흑자를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참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뭐 해운업의 전반적인 불황이라든지 뭐 사드 여파로 여행 관광객이 감소했다든지 또는 그리고 한준 해운 파산이라든지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사드 요인도 있고 하는데 10월에 경상수지, 무역수지 수출입 상황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 여러 가지 수치를 좋게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문제점, 뭐 반도체 품목 편중도 있겠고요. 네네네.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국제 수지와 무역 수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만 몇 가지 또 염려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죠. 예. 우선 수출 품목 편중 현상이죠. 그 수출이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반도체를 빼고 나면은 9월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8억 불 정도 줄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이 장치 산업이라서 고용 유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반도체 호황이 끝날 경우에 이것이 또 우리나라의 급격한 어떤 그 경기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하는 예.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출 물량이 9.1%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람직한 성장 모델은 가격과 물량이 거의 같이 증가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성장 모델인데 예. 그것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무역 마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역 마찰은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무역 마찰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 이게 지속되면은 교역 상대국들이 견제를 하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무역 마찰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인위적인 조정의 움직임도 옛날에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10년도에 서울에서 열린 G20에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주장했었는데요. 예. 그 GDP의 플러스 마이너스 4%로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를 제한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가 경상수지가 만약 흑자인 것이 좋지는 않은 것이다. 네네네. 이런 거군요. 네. 크게 흑자 자체를 광고할 필요는 없지만 좀 계속적으로 수출 전략이 필요한 만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경상수지 흑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